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치게 될 백도움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좀 정신없는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 얼굴도 보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러면서 수업을 들었어야 하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좀 어수선한 시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제 뉴스 보니까 선생님이 확인한 바로는 뭐 확진자가 이제 드디어 10명 아래로 좀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온라인 수업으로나마 통합사회가 어떤 수업인지 이렇게 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수업을 나가기 전에 일단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책을 피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책을 핀다면 뭐 목차를 보면서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에 따라서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차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통합사회 교과서는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지금 삶의 이해와 환경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사회 변화와 공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부터 볼 거예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생기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사회. 자, 여러분, 이 과목은요, 통합사회는 일반적인 사회 과목들이 약간 좀 합쳐져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회 내용이라고 해서 일반사회, 그리고 지리적인 내용, 그리고 윤리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실 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것들을 갖다가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통합적인 내용을 먼저 배운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회 과목을 선택하게 만들려는 그런 밑작업이구나, 기초를 닦는 작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마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해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좀 내용일 거예요. 통합적 관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말 그대로 뭔가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통합적으로 묶어서 사고하는 시각,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들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지 더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시대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잘 먹는 게 뭐 행복의 기준이었다, 아니면 뭐 학문을 성찰하거나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맞춰 생활하는 게 행복이었다. 이렇다면 요즘의 행복은 뭐예요? 주로 돈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뭐 정영훈 선생님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아니면 뭐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행복에 대한 얘기예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는, 그리고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서 뭐 집도 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직장도 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이 있으려면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의 발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발전해야 되고요. 그에 맞게 우리가 민주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얘기를 1단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매 단원의 1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단원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통합적 관점이 결국엔 우리 통합사회라는 우리 단원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단원의 목표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단원으로 오게 됩니다. 2단원은 이제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건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지리는 땅과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인간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보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뭐 기후에 따라서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가 있다 그랬죠? 기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우리 자연재해 굉장히 많죠. 뭐 지진도 있고요, 뭐 이로 인해서 쓰나미도 있고요, 뭐 화산도 있고요, 화산활동, 그리고 뭐 태풍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런 다소 어떻게 보면 사회이긴 하지만 조금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도요, 기후적인 요인과 지형적인 요인이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인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깊게 배울 테니까 굳이 뭐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해서, 바람직한 관계는 결국엔 뭐겠어요?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겠죠. 그래서 우리도 자연을 이용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 또 자연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만큼 지구가 인간한테 되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바람직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보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실천 방안은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미세먼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배기가스, 이런 문제들도 있죠. 그 다음에 토양도 오염이 되고요, 수질도 오염이 되고요.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벌목,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게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그냥 뭐 이런 거 잘하면 되겠죠 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있는지, 또 전 세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서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나타난 생활공간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업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산업혁명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화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같이 발생한 거예요? 도시화라는 것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촌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면 지금은 도시로 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도 옛날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일자리도 사람이 있는 곳에 점점 많아지고, 이쪽에 공장도 들어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서 점점 왔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장들이 서울에 있나요?
아니죠. 공장들은 그런 대규모 석유화학이라든가 뭐 제철소 이런 공장들은 다른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도 배울 수 있고 나중에 지리 시간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나타난 생활 공간의 변화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식주가 변하겠죠. 그래서 먹는 것도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입는 옷도 바뀔 거고 거주하는 공간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주도 바뀌게 되고 또 어떤 것들도 바뀌게 될까요? 직업도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1, 2단원에서는. 그리고 3번 교통통신의 발달로 나타난 변화와 문제점은 했는데요. 변화가 있다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시간적인 거리가 축소가 되겠죠. 시간적 거리의 축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도 비행기를 타면은 열 몇 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부산까지 갈 때도 옛날에는 차를 타고 4시간 반은 갔어야 되지만 지금은 KTX면은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고,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연락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월등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역적으로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대 효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역이랑 지역이 서로 연결이 되면 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지역에 빨대를 딱 꽂아서 그 안에 있는 유익한 것들을 다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과 지역이 서로 연결이 되면 모두가 동반 성장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정보화로 나타난 변화와 문제점은, 그래서 일단 변화가 되면은 뭐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많겠죠. 근데 대신에 문제는 뭘까요? 뭐 게임 중독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사생활 침해, 그리고 뭐 사이버를 이용한 범죄. 그래서 요즘에 뭐 N번방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격차가 일어나는 것처럼 정보 격차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내용들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지역의 공간 변화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 변화에 의해서 지역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업화나 도시화 때문에요, 뭐 토지도 바뀔 거고요, 산업도 바뀌고 직업이나 인구 등등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변화는 늘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변화가 있었고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점은 무엇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통합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마치 마인드맵처럼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통합적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단원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4단원 보시면 이제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약간 어때요? 단원이 좀 보면은 약간 뭔가 윤리적인 것 같은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권보장과 헌법 이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뭐 지리나 윤리나 일반사회 내용도 있지만 법과 사회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단원 보시면 역사 속에서 인권이 확립되어 온 과정은 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린이나 아니면은 여성들도 굉장히 존중을 받는 시대고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만 18세도 선거권을 부여를 받았죠.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고3 형들도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인권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쟁취를 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2번 보면 뭐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에게 신경을 쓰는 이런 세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은,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것들이 있는데 뭐 주거를 위한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한 권리, 뭐 환경을 위한 권리 등등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헌법에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 준법의식과 시민 불복종이 필요한 이유는 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법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한 의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그래서 뭐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가 다양한 게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군데로 연결되어 있다 보면 다소 힘든 일을 하는 국가가 따로 생기게 됩니다. 경제가 좀 덜 발전돼 있고 자원이 많은 곳에서는 선진국들이 그런 곳에서 이제 노동 착취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촌 인권 문제 해결 방안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까지 통합사회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단원입니다. 시장 경제와 금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장주의라는 게 뭔가요? 시장주의라는 거는 시장 논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본이나 서비스,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거 이제 시장 논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말로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특징이 어떤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선택. 이 합리적 선택은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더 좋은 걸 사려고 하죠. 그리고 더 많이 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으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뭔지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은 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겠죠. 일단 누가 있을까? 정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 있을 거고요. 또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노동자 말고 소비자도 있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국제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아까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는 기후도 다를 거고요. 지형도 다를 거고요. 문화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최대한 지역별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그 기업을 입지시키게 되려는 그런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구나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 무역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들 뭐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무역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일단 해외 막 직구 이런 것도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지 못했던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면 DHL로 쉽게 오죠.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삶에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생애 주기별 금융 설계 방법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뭐 아동기 때는 어떻게 하고요.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되면서 이렇게 생애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경제관념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함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요. 이 금융, 생애 주기별 금융이라는 거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배워서 나중에 인생에 참고를 하라는 말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선생님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이네요. 사회 정의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자, 선생님도 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정의라는 게 뭐예요? 어벤져스, 영웅, 막 이런 게 정의예요? 물론 그런 것도 정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지킬 올바른 도리 있죠? 올바른 도리라거나, 아니면은, 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의미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요, 여러분, 뭘까요? 당연히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돈, 재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의라는 거는 돈도 그렇지만 어떤 권리,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의관을 보는 이것도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유주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개인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공동체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결국엔 또 뭐겠어요? 통합사회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통합적으로 관점을 보고서 정의관을 잘 어울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사회 불평등의 양상과 그 원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좋은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되어 있는 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불평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양상과 원인, 올바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3챕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3챕터를 보시면요, 사회 변화 공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까 개인에 대해서 봤다면요, 이제는 뭐 좀 문화적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문화권이 엄청 많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는 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고요. 반대로 또 뭐 유럽 문화권도 있을 수 있고 아메리칸 문화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과 삶의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리적인 파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화가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요, 이게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막 영향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는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문화는 또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3번 전통문화의 의의와 계승 발전 방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문화라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약간 여러분 이런 거죠. 방탄, BTS 같은 경우에 노래 중에서 굉장히 국악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느끼진 못하겠지만 전통문화의 새로운 모습의 계승이다, 아니면 새로운 모습의 발전 방안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개량안복,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적으로 다 차이가 있죠. 어떤 곳은 이런 모습이고 어떤 곳은 저런 모습이고 이런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개고기를 먹는 관습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그걸 굉장히 야만인이라고 한다. 근데 또 프랑스에서는 쥐고기를 먹는
관습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쥐고기를 먹는 건 야만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단순히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문화 이해에서 보편윤리가 가지는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편윤리란 무엇이에요?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나 장소를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와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윤리적인 법칙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한 다문화 사회.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왜? 우리나라에 이민자가 유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민자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피부색이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의 뭐 전통이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점점점 세계적인 국가의 일원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워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뭐 백예민족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을 뜻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옛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단일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우리도 세계로 나가서 살고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만약 그런 관념이 있다면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계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자, 8단원 세계화 평화입니다. 세계화가 전개되는 양상은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세계화가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 뭐 지역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지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계지리를 배운다면은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 뭐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배울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건 얘기 안 했구나.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란 건 말 그대로 국적이 많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있는데 삼성은 한국 기업이지만 근데 뭐 해외 지사가 미국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뭐 남미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하나지만 여러 국가의 국적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 평화가 중요한 이유 뭐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선생님 얼마 전에는 강원도 철원이나 뭐 아니면 포천 이런 데 갔다 왔는데요.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로 배웠듯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군인분들이 정말 그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신 그런 모습들이 잘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그만큼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와 그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해결과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은 그래서 이런 거는 올바른 안보관을 갖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사이트나 아니면 안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만 편협한 시각을 가지기보다는 공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역사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제 9단원이에요. 그래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그래서 지역별로 다양한 인구 문제가 나타난다. 이거는 약간 이촌향도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쵸? 이촌향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골에서 나와서 도시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인구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도시에는 젊은 층이 모이고 시골에는 노년층만 많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이런 거는 뭐 요즘 속된 말로 그러죠, 여러분.
뭐 먹고 살기 힘드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게 개인적 차원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해결하는 뭐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 방안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세계 자원 분포와 소비 실천을 해가지고 자원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뭐 광물 자원도 있을 거고요, 석유 자원도 있을 거고요, 하다못해 식량 자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소비를 하다 보면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더 약간 힘을 좀 뭐라고 할까요? 힘을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뭐 가격을 맘대로 변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고 결국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지구촌 모습과 삶의 방향은 해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훑고 통합사회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단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각 단원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 뭐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할 수 있게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하느라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수업이 월, 화, 수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3일 연달아 하면 또 한동안 안 보고 또 3일 연달아 하고 이러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내일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